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한번 인사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의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기 수료생 홍원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하고 1회 때부터 엠포럼을 계속 참여했었고요. 올해가 벌써 4번째입니다. 매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좋은 분들 만나고 배우고 학습하는데 올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정말 여기 한 분 한 분 강연자분들 또 내용들이 너무 좋고요. 물론 제가 내년에 또 혹시나 기회가 나온다면 또 내년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올해가 참 좋고 특히나 이 블록체인 이 기부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제가 있는 회사에서 많이 접하고 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영리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해서 이 세션을 마련하게 됐고 여기 있는 연사분들 한 분 한 분 저희가 최근 그런 사례를 찾았고 또 그런 고민들을 좀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많은 분들을 이 엠포럼 전체 세션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진행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이 엄청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다소 어려운 질문이었고 내용을 잘 모르는데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 결과를 저희가 먼저 한번 같이 공유를 한 다음에 한 분 한 분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러분들 그 이벤터스에 질문해 주시면 될 거고요. 먼저 오늘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응답해 주신 결과를 같이 공유한 다음에 얘기를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벤터스의 블록체인 세션에 신청하신 약 200여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블록체인에 관련된 한 12가지 정도의 설문을 좀 드렸고 그 결과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 이렇구나 왜 그럴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강연자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학습을 하면서 했으면 바람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QI 담당 업무 여기 오신 분들의 업무 어떤 업무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오셨을까 보니까 경영 관리 32분 제일 많으시네요. 그리고 모금 기부에 대한 분들이 20분 그리고 홍보 마케팅 기타라가 많은데 혹시 기타는 어느 쪽이신가요? 뭐 정부, 학생, 뭐 기업? 예, 하여튼 그거 이따가 얘기하시면 좋고 오늘은 일단은 경영관리, 모금기부 이런 쪽에 많이 오셨고요. 다음이요. 교회 직급은 뭡니까?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결정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오늘 오신 분들 대부분 실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중간관리 그리고 임원 대표님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네요. 다음. 자, 이 질문이 정말로 저도 제일 궁금했고 여기 계신 분들 궁금할 텐데 과연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자, 볼게요. 총 응답자 중에 36분이 들어본 적은 있다. 그 다음 개념은 대충 알 것 같다.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분이 전혀 모르겠다 8분 계시고 잘 알고 있다 2분이 계신데 혹시 잘 알고 있다 선택하신 분 여기 오셨어요? 제가 절대 마이크 안 드립니다. 예. 이따가 본인의 이해한 거를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서로의 경험들을 제가 각자 알고 있는 것들 얘기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오늘 그래서 이 발표하신 분들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좀 얘기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거든요. 일단은 대부분이 들어본 적은 있다. 오늘 보시면 대부분 이렇고요. 자, 다음 결과요. 자, 중요한 게 여기 오신 분들의 업무가 블록체인 관련 있느냐 없느냐 대부분 보통이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35분이 했고 그렇다 또 아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자, 다음이요. 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은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부의 투명성이 정말 보장되리라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보통이다가 제일 많지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은 제가 이 결과를 봤을 때 투명성이 보장되리라고 생각을 대부분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결과를 보고요. 다음이요. 자, 그러면
투명성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모금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거라고 생각한다. 블록체인이.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앞부분하고 비슷한데요. 보통이다. 제일 많지만 그렇다가 거의 비등하고 매우 그렇다까지 하니까 대부분 그렇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재 교수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저도 잘 몰라서 교수님한테 여쭤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결과요. 자,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고 모두가 다 궁금해요. 과연 그러면 블록체인 도입하면은 기부 금액이 늘 것이냐, 기부자, 기부 빈도, 기부 금액이 늘 것이냐에 대해서 보통이다가 많지만 또 이것도 그렇다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아니다는 부분도 앞 질문보다는 조금 더 있었네요. 자, 그 다음요. 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분야. 그래서 그 적용되는 분야에서 비영리에서 가장 어떤 분야에 적용될 것이냐. 일단 대부분이 기부금 사용 공개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적용될 거다. 그 다음이 수수료 절감. 그 다음에 기업들과의 협업.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오늘 또 고무적인 또 결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요. 자, 귀하의 업무에 블록체인 도입 의향이 있느냐? 보통이다. 하지만 또 그렇다 부분이 또 두 번째로 많고 매우 그렇다 부분도 많고요. 대부분이 도입 의향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넘겨주세요. 자, 블록체인이 어렵습니다. 근데 앞에 살펴보면은 스마트폰도 그랬고요, 인터넷도 그랬고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항상 어려움 도입하는데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과연 블록체인을 도입하는데 뭐가 어려울 것이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기술 이해에 대한 부분이 65분이 응답하셨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중요한 돈, 예산이죠. 그 서비스 도입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자들과 실제 개발하는 자들과 협업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 준비 시간이라든지 이런 골고루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기술에 이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에러라고 봐집니다. 돈과. 자, 그 다음요. 자, 그러면은 블록체인을 과연 언제 도입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의견 주신 거예요. 보니까 3년 이내가 제일 응답이 많으시네요. 압도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업계는 하루가 다르게 또 일주일이 다르게 거의 24시간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3년 이내에 이 가장 활성화될 거라고 얘기를 예상을 하시네요. 자,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런 오늘 이 시간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대로 다 이해를 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후속으로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져서 그런 거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을 때 49분이 그런 모임을 하고 싶다고 응답을 하셨네요. 자,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끝이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여기 오신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모실 연사는 크리스성 기빙레저 대표인데요.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크리스성 대표는 기빙레저라는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을 만든 개발자이기도 하지만 모회사의 또 CSO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오늘 지금 부득이하게 일본에 출장을 갔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수없이 강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좀 녹화를 해서 여기에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 이따가 준비가 되면은 실시간 또 연결해서 궁금한 점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된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가 동영상들 봤는데 굉장히 직접 얘기하는 것도 잘 만든 것 같아요. 몇 번 만났는데. 자, 그러면은 먼저 크리스성 기빙레저 대표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빙레저를 맡고 있는 크리스입니다. 이번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메시지를 남기게 되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엠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비영리 산업에 종사하는 중요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로 들었고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비영리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엠포럼 주제가 초연결 사회에서 필요한 혁신과 변화라고 들었습니다. 블록체인은 분산되어 있는 개인을 하나로 엮어주는 거대한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이번 포럼 주제와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빙레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개인을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에 참여시킬 수 있을지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빅레저 소개에 앞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사용자 간의 정보 형태로서 실물 없이 거래되는 화폐입니다. 중앙정부나 은행의 소관이 아닌 해당 화폐를 고안한 사람이 규칙을 정해서 발행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라고 볼 수 있고요. 중앙 담보 주체가 없지만 화폐 보유자들이 각각이 담보자가 되는 자율적인 화폐 체계입니다. 아마도 주로 알고 계실 또는 들어보신 적이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이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요 암호화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실체가 없는 가상의 화폐에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지만 사실 화폐의 변천사를 보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물물 교환으로부터 발전되어 온 인간사회에서의 거래 방식 중 금이라는 화폐 수단이 소개되었고 이를 대체하는 지폐라는 개념이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본위가 폐지된 지금도 우리는 종이로 만들어진 이 지폐에 숫자의 높낮이에 따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폐는 어떤 가치 기반으로 그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걸까요? 역사에 등장해온 화폐를 포함한 그 어떠한 거래 수단도 거래자 간 해당 수단의 가용성에 대해 합의된 신뢰가 곧 가치의 실상이 되어주기 때문에 통용성이 부여됩니다. 쉽게 말해 제가 철수에게 100원을 주면 철수는 그 100원으로 동네 가게에 가서 껌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가치가 통용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100원의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또한 그 어떠한 화폐와 같이 거래자 간의 상호 합의 속에 그 가치가 생성되는 것이 충분히 일리 있는 논리라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가치 생성과 그 가치 기반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나요? 그렇지만 블록체인은 돈에 국한된 기술로 보면 안 됩니다. 요즘은 지폐 형태의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고 주로 카드로 주요 거래를 해결하고 은행에서 지정해준 디지털 장부의 숫자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돈이 컴퓨터 화면상의 숫자가 된 지 오래되었고 이를 돌려 말하면 결국 돈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데이터인 이상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서 돈의 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할 뿐이고 워낙 돈이 인간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등장에 화폐라는 요소가 부각되어 발전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로선 블록체인을 배울 때 암호화폐라는 가장 잘 정립된 블록체인 유즈 케이스로 접근을 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소유권을 중간 매개자 없이 보장해주는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더 포괄적인 설명입니다. 원본과 복사본이 구분되지 않죠. 이건 어떤 컴퓨터 파일 혹은 데이터도 쉽게 복사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돈을 맡기고 있는 은행에 실제로 현금이라는 것이 장부에 비춰지는 내용만큼 실물로서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은행의 거래는 숫자 혹은 데이터의 표면적인 생성에 불과합니다. 어찌 보면 우린 은행이라는 금융 대리 주체에 너무 안일하게 신뢰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율적인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들이 데이터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공유 원장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거래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면서 신뢰와 투명성을 확립하는 차세대 트랜잭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Distributed Ledger이라는 표현은 블록체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를 우리말로는 분산 원장이라 부르고요. 분산 원장의 주요 역할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각자 전체 원장 내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항상 동기화하는 일입니다. 동기화 과정 속에서는 모든 시스템의 합의 프로세스가 포함되고 이를 통해 거래의 정확도와 허락 여부가 확증되고 보장받게 됩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 거래되는 모든 정보가 모든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거래자들에게 분산돼서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기존 거래 방식은 은행이 모든 장부를 관리하는 통일된 거래 방식으로서 중간 매개자에 대한 의존을 강요하게 되고 그리고 데이터 조작 및 탈취라는 치명적인 취약성이 노출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옆에 보이는 블록체인 방식은 모두에게 자율성과 투명한 거래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은행은 중앙 집권적인 서버에 모든 정보가 저장되지만 블록체인은 모든 정보를 참여하는 모두에게 분산시켜내기 때문에 정보 조작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의 주요 기술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적으로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첫 번째는 Peer-to-Peer 네트워크, P2P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끼리 같은 목적으로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인데 모든 참여하는 컴퓨터들이 같은 그 트랜잭션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 한 대가 정지되거나 해킹을 당하더라도 시스템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의 알고리즘은 P2P 네트워크와 같은 분산 네트워크에서 합의 형성을 수행하기 위한 알고리즘인데요. 블록체인을 여러 노드에서 아니면 여러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유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서명 그리고 해시 함수인데요. 트랜잭션, 즉 거래를 발생시킨 사람의 정당성을 보증해 주거나 거래 그리고 블록체인 변조 방지 그리고 암호화 등 보안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계약인데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통해서 거래 이행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블록체인이 얼마나 큰 혁신을 제시하는지 이 업계에서 종사하면서 뚜렷이 보고 느끼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그릴 수 있는 여러 그림을 제 나름대로 프로젝트 형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빙 레저인 셈이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블록체인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그리고 실체 없는 투자 내지 근절되어야 할 투기 행위로 치부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관련된 사기 행위나 그리고 해킹 사태가 뉴스의 헤드라인을 종종 장식하지만 그건 블록체인 기술과 무관한 인재라고 보는 것이 맞고 제도적 미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혁신도 기술도 유익의 창출 유무는 사용자의 의도와 활용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은 이질적이고 파급력이 있다 보니 경계의 목소리와 일방적인 반감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전 이 기술을 잘 보살피고 장려해서 그 이로움을 세밀하게 발굴해내고 또 성장시켜낼 필요가 있다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모두와 나누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결과 혁신이 주요 테마인 이번 포럼의 경우에도 그리고 타인과 공존하는 행복한 그리고 공정한 커뮤니티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꿈꾼다면 편중된 시각에서 항상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자세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공동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주제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 그리고 왜 블록체인이 비영리의 미래의 중요한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의 기틀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빙 레저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필란트로피와 소셜 임팩트 솔루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빙 레저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기부 내역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써놓은 Giving for Impact, Decentralized라는 문구는 나름 더 고민하고 여러 의미를 함축해서 표현해낸 슬로건입니다. 이 분야를 배워나가다 보니까 크게 필란트로피와 소셜 임팩트라는 두 영역으로 나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사실상 양쪽 영역에 있는 분들을 만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두 영역은 굳이 나눠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Giving for Impact, Decentralized를 의역하자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기부를 하자는 정도가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빙 레저는 기부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니 비영리 재단이 아니냐, 젊은 친구가 참 기특하다, 희생을 할 줄 안다, 지지한다 이런 칭찬 세례를 여기저기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기빙 레저는 영리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수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열심히 해서 비영리 산업과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의 동력 내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빙 레저는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여러 프로젝트를 올려서 완성시켜주는 엑셀러레이션 플랫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그런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서 다 함께 변화를 기획하고 성취해내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솔루션이기도 하고 플랫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운동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비영리 재단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기부와 블록체인의 접목을 목표로 이 프로젝트를 처음 구상했을 땐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 크니까 그곳에 있는 자산을 기부로 연결시키는 일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건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자산을 이용한 기부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면서 기빙레저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의 기반을 다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부에서 조금 벗어나 세 가지의 큰 목표를 설정하게 됐는데요. 투명성 부재로 인한 비영리 재단 그리고 각종 사회적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단순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고갈되는 방식의 기부가 아닌 사회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즉 임팩트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기부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변화의 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세 번째 목표이고요. 네, 이제 실질적인 솔루션과 전략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빙레저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미 금융권에서 활용되는 용어고요. 자동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빙레저에서 모금과 전달을 이행하는 첫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로서 임팩트 밸리데이션 컨트랙트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프로젝트의 임팩트를 인증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지었고요. 모든 프로젝트는 마일스톤을 사전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일스톤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기부금이 모금되고 곧바로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측에서 마일스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게 되고 이에 대해 기부자들이 그것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된 뒤 그 승인이 될 경우 자동으로 각 마일스톤에 할당된 기부금의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부자는 투명하게 임팩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동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프로젝트에 그리고 그 기부 과정에 밀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는 Integrity Validation Contract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Integrity라는 단어는 integrated, 즉 통합되어 있다는 어원에서 비롯된 단어고요. 조각나지 않고 온전하다는 의미로서 인격적인 혹은 정직한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 컨트랙트가 임팩트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것을 지급 조건으로 삼았다면 이 두 번째 컨트랙트는 정직을 강제하는 컨트랙트입니다. 수혜자가 자신이 필요한 기부금의 용처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 기부가 이루어지면 수혜자가 지정한 목적에 맞게 그 돈을 결제할 때 비로소 결제가 승인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가 결렬됩니다. 그러니까 즉 수혜자 외에 다른 사람이 결제를 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돈이 쓰이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시해드린 스마트 컨트랙트는 세 가지 블록체인 기술 요소가 활용됩니다. 우선 조건에 따라 돈이 지급되는 에스크로우 기능과 보팅 메커니즘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작동 메커니즘으로 포함되고요. 기부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생태계 내 기록 용도로만 통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됩니다. 모든 결제가 다수의 거래자가 원활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Aggregated Transaction이라는 기술이 접목되고요. 조성하게 될 펀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멀티시그 매니지먼트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그런 독단적인 기금 운용을 방지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만 언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 신속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떠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활용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가장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Giving for Impact That Matters로 저는 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의 너무나도 시급하고 의미가 충분할 그런 사회적 변화에 활용되었으면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여러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소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빙레저는 사회적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기술 기반의 회사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개입하는 블록체인을 접목한 그런 혁신적인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키워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부 프로젝트로는 DFS Lab이라는 회사와 함께 개발도상국에서 발굴된 혁신적인 핀텍 소셜 프로젝트 중 블록체인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인큐베이팅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한국사의 투자와 논의 중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프로젝트 다 아직 그 기획 중이고 함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못 해드리지만 기빙레저에서 자체적으로 인하우스로 개입하는 블록체인 기반 소셜 프로젝트 한 가지를 여기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로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빙레저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다수의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반 소셜 프로젝트 라인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CAD 인테그리티입니다. 이미 대기업 출신 개발자 연구원 20명으로 팀 구성이 완료된 상태고요.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업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 분산되어 있는 잉여 컴퓨터 용량을 기부 형태로 모아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기술 개발, 그리고 의학 연구, 그리고 제품 개발 등등의 산업군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모든 업무에 슈퍼컴퓨터의 역량을 가져다 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현대 산업의 모든 분야는 사실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법과 툴을 통해 연구와 제품의 완성도를 확보하고 검증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뮬레이션 툴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싱 비용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러한 툴을 구동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의 수량도 매우 한정적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연구 및 개발 기획과 역량이 있더라도 성과가 더딜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아예 시도조차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빙레저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돈이 아닌 컴퓨팅 파워의 기부로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또 기부자는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CAD 인테그리티 생태계 내에서 통용되는 토큰을 통해서 저렴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컴퓨터 장치를 통해 슈퍼컴퓨터의 아웃풋을 전달받게 되고 사용료가 비싸서 이용하지 못했던 그 전문 시뮬레이션 툴 또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AD 인테그리아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과 다수의 사회적 환원 그리고 참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빙레저가 지향하는 방향성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빙레저는 기부의 투명성을 부여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기부자의 주권 회복을 통해서 조금은 더 적극적인 사회적 변화를 위한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우리 스스로 발굴해서 조명하고 또 그 해결책을 기획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낸다면 십시일반이라는 이 개념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큰 변화를 일으켜내는 모습을 기대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기빙레저를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나 싶지만 궁금한 부분은 또 Q&A 세션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해 나가면서 더욱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빙레저의 크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예, 훨씬 실제 강연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니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기빙레저의 이 플랫폼은 지금 계속 구상하는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작업들을 하나씩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블록체인 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크리스성은 굉장히 지금 열심히 많은 사람들과 좀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사례 중에 한 군데 많이 소개되는 부분이 노원구의 지역화폐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발했던 글로스퍼나 노원구청 담당자나 했는데 좀 저희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우리 비영리 관련 종사자분들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우리 같은 눈높이로 이런 얘기를 듣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장님을 모시고 그 얘기를 그런 고민들을 하나씩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왕나노 노원구 자원봉사단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눈이 부셔서 이렇게 조금 이쪽으로 비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왕난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쓰는 저기여다 보니까 포인터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포인터가 여기라고 있죠. 네. 네, 이 기기를 처음 쓰기 때문에 좀 서툴렀습니다. 자, 봉사와 기부, 자원 순환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다. 세계 최초 블록체인 지역화폐 NW 노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바라본 지역화폐 노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NW라는 이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NW는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노원의 약자이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 실천을 위한 지역화폐 노원의 기본 통화 단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꾸 보고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진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원에서는 민관이 노원구청하고 협력을 해서 자원봉사, 기부, 자원순환을 위한 물품 기증 등 이 GDP나 다른 경제지표들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그 지역화폐로 환산해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자, 여기에 대한 회원 및 가맹점을 참여하여서 이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들을 확산시키므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로 지역화폐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노원구에서 이런 지역화폐를 시도했는가 현황을 보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서울의 이 동북부에 있습니다. 인구는 55만 명, 그리고 면적은 35.4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규모가 자치구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재정 자립도를 보시면 17.8%, 살림이 넉넉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할까 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노원구의 민간 단체와 노원구청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고 우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해서 지역 주민들이 오손도손 이렇게 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좀 재정 여건이 어렵고 돈이 좀 부족해도 잘 행복감을 느끼고 살지 않을까 하는 민간과 관청이 협력하여 만든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현황을 예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등록 자원봉사 14만 3천 명은 우리 노원구 주민 4명 중에 1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1년 동안 활동을 계속한 봉사자가 약 3만 8천여 명에 이르며 자, 행정동이 19개가 있는데 전체의 자원봉사 캠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요처가 256, 단체가 460개라 이러한 자원들이 모두 자원봉사라는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동안 노원구청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또 인정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뭘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2011년에는 자원봉사 전자카드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원봉사 전자카드 제도는 이렇게 일정 시간, 활동 시간이 일정 기간에 도달을 하면은 그린카드, 골드카드라는 등급을 드리고 공공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민간의 할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제시되는 할인율에 의해서 이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인정 격려 제도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사회적 가치라는 게 꼭 자원봉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품앗이의 품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자원순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기증해서 나누어 쓰는 이런 활동들도 있어서 이 모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 대상 사업들을 다 묶어서 지역화폐 노원으로 인정 격려하는 통합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탄생한 지역화폐 노원의 추진 방향은 민과 관이 협력하여서 기존 우리 사회에 있던 지역화폐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하는 부분과 결제 시스템을 전자화한다 하는 이렇게 네 가지의 추진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기존의 지역화폐 유형과 특성이 있는데 이 공동체형은 여러 가지 공동체 활성화라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에 용역이나 재화가 다양하지 않아서 확장성 부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래가 불편했고 경제적 자립형이라는 지역 상품권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됐으나 자원봉사, 기부 등 사회적 가치를 담을 그릇이 없어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추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여러 가지 기관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역화폐 노원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지난해 9월에 구성하고 협의 운영을 하였는데 민간협의회는 기획회의와 실무회의로 나누어져서 총 11회를 개최하였고 연인원으로 참가 인원이 206명, 심도 있게 다룬 안건이 21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민간협의회를 했을 때 너무나 이견과 시각 차이가 심해서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많은 회의를 가지신 분도 있었는데 그러나 공동체 회복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11번 만나서 하는 동안에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지역화폐 노원은 2018년 2월 1일에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민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견은 찬성하는 쪽과 또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회의가 이거 단체장 바뀌면 다 없어질 그런 제도를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거는 물론 적극적인 그 찬성 쪽에서도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의회에서 결의된 21개 항목을 다 담아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작년 11월에 의회에서 제정을 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으면서 사업의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 첨예한 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창출 범위, 지역화폐 창출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이었는데
일단 자원봉사, 기부금품, 그리고 품앗이의 품앗이와 더불어서 물품 거래를 통해서 지역화폐 창출 범위를 정하는 걸로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화폐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블록체인이 활용이 됐는데, 자, 요거는 이 글로스포라는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자, 자원봉사, 기부, 또 기부 물품 등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지역화폐 노원의 시스템에 관리자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 가치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달한 데이터들은 이 시스템을 거치면서 지역화폐 노원으로 환산되어서 그 사용자의 웹페이지나 또는 핸드폰의 앱에 실시간으로 입력이 되고, 입력된 이 가치를 가지고 이 사용자는 가맹점에서 사용함으로써 이 화폐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전체적인 이 시스템 안에서는 이 DBMS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미러링을 통해서 거래 내역이 암호화와 블록이 생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유조 변조를 방지하며 거래 내역의 무결성을 실시간으로 입증할 수도 있고, 또 상시 모니터링 및 이력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중에서 가맹점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카드 혹은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가맹점 앱으로 QR코드를 스캔 후에 노원 지역화폐 시스템에서 사용자 잔액을 조회하고 사용액을 차감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노원과 기존 암호화폐와의 차이점은, 지역화폐 노원은 이 창출 방법이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발행량을 무한 공급할 수 있다는 것과 가치가 고정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암호화폐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역화폐 노원에 어떻게 가입하는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노원 지역화폐를 검색해서 직접 가입할 수가 있고, 우리 노원구청이나 노원구 동주민센터나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자원봉사 카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노원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전환 시에 이 자원봉사 카드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초 적립금을 지급했는데, 골드카드는 3만 노원, 그린카드는 15,000 노원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화폐 노원은 법정화폐와 직접 교환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화폐 가치가 고정된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화폐로서 1노원의 가치는 1원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적립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품은 1시간 활동에 700노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는 기부액의 10%, 자원순환을 위한 물품 기증은 물품 가액의 10%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개인당 최대 적립액은 5만 노원입니다. 그리고 가맹점에서는 적립액에 제한이 없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기부 10%는 이해가 되실 것이고, 자원순환 물품 가액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민간협의회에서도 이의 없이 합의에 도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와 품을 시간당 얼마로 할 것인가는 민간협의회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됐던 곳입니다. 품은 품대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인정격려 제도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민간협의회에 700노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자원봉사 활동에 4시간 이상 참여를 하면 교통비를 3,000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을 4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소수점 빼고 700노원을 제한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700노원의 자원봉사안은 그 기획회의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를 하였으므로 근거를 한 합리적이다. 요 산출 근거가. 그 다음에 위 700노원을 우리가 지급한다고 해도 자원봉사의 무가치성에 훼손이 없다. 소액이다. 이래서 700노원을 하기로 민관협의회가 결정하고 자원봉사와 품은 시간당 700노원으로 적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원봉사, 기부, 자원순환 등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관계와 나눔 중심으로 지역화폐 노원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노원은 앱 또는 카드로 QR코드의 인식 과정을 거쳐서 공공기관이나 그 민간의 할인 가맹점에서 제시하는 사용률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하기 거기 메뉴가 있는데 개인 간에도 이렇게 선물하기를 통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럴 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지급 결제 시스템이 전자화되어 있어서 이 모든 과정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원 향기 카페라는 사용률 20%인 카페에서 사용한 실제 영수증과 사용자 앱의 표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기 카페에서는 7,100원 저렇게 해서 7,1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할인 금액 내역을 1,420원을 여기에 기재해줬고 받을 금액 5,680원은 카드로 받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회원 할인 내역이 1,420원을 별도 표시해 주었는데 이 금액은 이 사용자의 노원 이용 내역에 바로 핸드폰에서 마이너스 1,420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쭉 보시면 이 회원이 봉사활동을 해서 3만 노원을 받았고 누구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현재는 28,760원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화폐 노원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지역화폐 노원은 추구하는 그 최종적인 가치는 돈이 없이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돈이 좀 적어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가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이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이? 무섭습니다. 일단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 실현을 최종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들을 지역화폐 노원으로 환산해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을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 지역 전체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민과 관이 합심해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 좋나 저희 노원구 자원봉사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참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본질적 가치인 무보수성과 지역화폐 노원의 경제적 가치의 균형점, 밸런스 이거 어떻게 맞춰가야 할 것인가. 네. 여기에서 어떤 파열음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은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낙관적으로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들이 시민성을 높아진다면 요거보다는 요거를 더 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으로 공공성을 중심 가치로 한 시민성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려가 기대보다는. 그러나 지금은 5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선생님들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되게 평균 연령 60세인데 저기 나는 지역화폐 노원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고 계속해서 가입을 위해서 저희 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표정이 아주 밝고 자신감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 제도가 우리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구나 그러한 답을 얻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려 속에 탄생했지만 지역화폐 노원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시민성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높아진 시민성이 합해진다면 추구하는 돈 없이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자, 요즘의 현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맹점 현황은 255개. 자, 여기 인터넷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 됐네요. 자, 가맹점 찾기. 꺼졌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가맹점 찾기에서 동네별로 공릉동,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해서 255개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총 255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아서 아까 같은 사이클로 가시면 다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입력도 가능하고 여기에서 자기 앱페이지를 통해서 자기 페이지를 통해서 자기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끊어주시고 내려주시고 다음 자료. 아니 이거 말고 저기 총 생산량, 사용량, 네 발행량은 7,100만 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량은 36,000 노원, 50%를 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노원이 창출된 그 분야별로 보면 이렇게 자원봉사가 70%, 기부금이 10%, 품이나 물품 쪽에서 20% 해서 창출되어 있는 현황을 자료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자세한 보고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좀 돈이 있어야 좀 행복하겠다는 생각하는 한 사람인데요. 자세히 들으셨죠?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여기는 어려운 말이 안 나오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친숙한 얘기를 나오시죠? 사실 노원구청의 노원화폐의 사례는 블록체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스템이 있었고 기존의 앱이 있었고 포인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 가지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블록체인을 도입하기로 해서 적용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체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경제화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적용한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면은 내가 자원봉사를 한 부분이 인정이 됐을 때 이 화폐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노원구청에서 이 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는 그런 것들이 조건에 인증이 되었을 때 이 화폐가 발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감안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를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잘 아시죠?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단체이기도 하고 거기서도 이 블록체인을 기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작년에 경기도와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실무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했던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훈 경기사회복지공동구매 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깐 여기 단상에 가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았던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성훈 팀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강성훈 얘기할 때 제가 잭스키스 강성훈을 항상 얘기하는데 잭스키스 강성훈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을 좀 뽑았는데요. 기부문화 활성화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접목 추진.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제목은 제가 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제목의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기부문화 활성화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해서 블록체인이 역할을 한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자, 뭐 이거 전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앞에 했다니 특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블록체인이 투명성에 대해서 확보가 된다라는 거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는 분? 네. 안 동의하시는 분? 네. 대부분이 그냥 아직 잘 모르겠다. 관망. 아까 조사도 보면은 대부분이 투명성에 블록체인이 되게 많은 영향을 할 것이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하면 기부 문화가 활성화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듣고 싶은데요. 투명하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명해졌다. 그러면은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활성화될 것이다. 네. 뭐 그러면은 활성화랑 관계없다.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으로는 그 투명성이 활성화되겠다라는 타이틀을 했고요. 저희가 제가 낸 거는 저희 그 공동모금회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함께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저희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가 사랑의 열매가 막 열심히 막 우리가 블록체인을 좀 혁신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말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보다도 시대가, 지역사회가 원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같이 가게 됐다고 보시면 사실은 양심에 찔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 작년도 경기도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작년 아시겠지만 기부비리 3세트가 있어요. 3종 세트. 예. 여기 뭐 기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기부하는데 작년에 엄청 어려웠어요. 예. 기부비리 3종 세트. 예. 순실이 누님이 먼저 조금 한번 하셔가지고 좀 그래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거 다 기부랑 관련돼 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새희망 씨앗 사건이라고 막 요트에서 춤추는 거 동영상 보시는 분 있었을 텐데 새희망 씨앗이라는 게 작년 8월에 터졌어요. 예. 저희 12월부터 캠페인 해야 되는데 여기 뭐 기아대책도 있고 굿네이버스 뭐 이렇게 지금 많이 있을 텐데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또 10월에 뭐 이런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라는 이분이 뭐 10억대로 기부를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농담식으로 저희 직원으로 좀 이렇게 섭외를 해야 될 정도로 이 어금니 아빠가 기부를 열심히 대단하게 하셨어요. 이런 기부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던 한 해입니다. 이런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 기부를 하는 정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투명성을 높여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저희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아니면 우리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 뭐 지금일 수도 있고 그분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뽑아낸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된다. 너희들이 너무 투명하지 않다. 뭐 이런 속내가 있는 듯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무슨 도라고 막 하면 안 되는데 공공도라고 좀 익명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거를 이제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먼저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투명하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냐, 된다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기존 시스템, 우리 뭐 복지관들은 진우 정보 시스템 있고 저희는 ERP 시스템이라고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없는다는 것은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한번 덮고 다시 시작해야 되냐, 뭐 이런 거 고심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영리 기관에서 정말 블록체인이 원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그럼 혹시 원한다면 누가 원하는가? 기부자가 원할까? 블록체인의 시스템을? 아니면 우리 기관이 원할까? 아니면 또 누군가가 원할까? 제가 첫 번째 하나 답변을 드렸던 건 지자체는 원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 광역지단체에서는 엄청 절실하게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일이지만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님이 바뀌셨지만 작년 일이지만 그때 전담 팀을 만드셨어요. 블록체인 팀. 그래서 뭔가 해보겠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과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트렌드들을 좀 얘기를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도 핵심 트렌드라고 해서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저 밑에 보면은 조사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8년도 기부 및 사회 이슈 트렌드. 그래서 공동모금회가 매월 1월에 저희 나눔 연구소가 연구소에서 발표를 합니다. 올해의 기부 트렌드가 뭐냐? 약간 뭐 비영리 트렌드처럼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 이제 3가지 꼭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조사라기보다도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모아서 한 건데요. 첫 번째로는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라서 1인 체계, 혼자서라도 좋다. 두 번째로는 행복에 집중한다. 그다음에 소비 트렌드가 참여형 소비, 가치주도형, 가치 소비. 그다음에 마지막 기술 발전 트렌드에서는 인공지능, 사물 트렌드, 가상현실,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걸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표를 하고 진행하면서 이 블록체인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했던 것들을 이제 경과들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 뭐 그냥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여튼 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파이널의 사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공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근데 윗분한테 이제 보고를 하다가 그냥 사실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냥 아시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걸 다 보고했다가는 못 올 것 같아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고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다 항상.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동모금의 의견과 관계없다. 네, 요거를 좀 전제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뭐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나중에 그 공동모금의 게시판에다가 이게 불만이 있다든가 이런 거 올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게시판에 올리지 마시고 좀 저기 선량한 마음으로 같이 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이고 저희가 작년 3월에 이영학 사건 이거 나기 전부터 벌써부터 지자체들은 3월에 준비를 했습니다. 방금 그 제목이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한 기부 시스템 도입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거기에 저희가 공동모금회가 도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들을 같이 진행하는 파트너로 진행을 됐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블록체인 전문가, 그다음에 한국조폐공사, 인터넷진흥원, 기부관리업체, 경기도국장, 경기도연합회, 공동모금회 이렇게 해서 주요 핵심 그 직원 팀장들이 지금 기술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때 이제 똘레똘레 갔을 때 나름 블록체인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다 블록체인의 전담 팀들이 다 있더라고요. 조폐공사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진흥원, 기부적 관리업체든 뭐 블록체인 전담 팀들이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기부 쪽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많은 플랜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메이저 뭐 기관이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잘 몰랐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제안하고 조직에서 왔을 때 이제 조직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뭐 어떤 반응이셨는지 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예. 왜 뭐 이렇게 거기를 뭐하러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진짜 이런 얘기 다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반응들의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저 이제 현재 처장님이 또 바뀌게 됩니다. 4월에 리더십이 바뀌시면서 전에 리더십이 바뀌시면 이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그 이더리움 기반을 바탕으로 이더리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 방법이 있는데 그런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견적 받고 그 사람들 진행합니다. 뭐 견적 금액이 얼마냐 뭐 이게 질문들이 되게 질문 중에 견적 금액이 얼마냐 이게 제일 좀 몇 개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금액을 제가 공개할 수는 없는데 되게 세더라고요. 생각보다 세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금액이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차이가 되게 커요. 어떤 업체들은 뭐 진짜 10단위가 넘는 10억 넘는 데도 있고 그 밑에 여기도 있고 하여튼 그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들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이렇게 공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나누거나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요 내용에 대한 시스템들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는 현재 ERP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을 되는데요. 첫 번째 후원자 웹을 통해서 기부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사실은 뭐 대부분의 기부자 기관들이 그렇지만 종이에다가 신청서를 쓰고, 아니면 뭐 다른 데 같은 거 인터넷 홈페이지 정도에서 기부 신청서를 받을 텐데요. 웹도 마찬가지고요. 그 웹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 기반으로 기부 신청을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설계에서 되게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공동모금회는 지정기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역은 다 경기도 내에서만 진행을 되고요. 경기도에 있는 모든 기부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역 단위에 있는, 뭐 지금 요즘에 말하고 있는 지역사회,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기부금만을 한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고,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 지역을 지정을 하는데, 지역이 읍면동까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기관들도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읍면동까지 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관계에 있는 자기가 사는 지역까지 정확히 지정을 하게 되고요. 요즘에 뭐 복지에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특히 사회복지관에 계신 분들 알겠지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어떤 민간의 자원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공공 영역으로 많이 가고 있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커뮤니티 케어라고 뭐 한 달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복지부에서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에서 관 중심의 모금이 되고,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중에 하나가 기부 쪽으로만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부를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회가 직접 대놓고는 할 수 없었어요. 모금단체라든가 공동모금에 같이 껴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주민자치회라는 게 생겨서 거기가 지정기부 단체로 등록을 돼서 직접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물론 이제 그게 가안이고 최종 파이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점점점 이 기부 시장에서의 경쟁이 뭐 민간과의 관계보다도 사실은 정부와 민간과의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뭐 수원이나 성남 이런 데에 대한 컨트롤이 좀 어렵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각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데 모아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걸 가지고 같이 기부를 연결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리고 기부가 지역마다 읍면동별로 얼마나 기부가 됐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같이 투명성 있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RP 시스템들이 공동모금회가 작년 3년 차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뭐 전사적 자원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 시스템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모든 기부 시스템들을 저희가 내부 시스템에서 기부하는과 동시에 수입과 배분이 모든 잔액을, 전사적인 자원을 공동모금회가 17개 시군이 있는데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또 다시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들이 새로 나오게 된 거죠. ERP 시스템은 철저히 저희용입니다. 그래서 딱 되게 방어적으로, 왜냐하면 보안, 안전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저희 시스템이었고요. 블록체인은 완전 개방, 완전 공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의 사실은 갈등과 생각들이 좀 있고, 그것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도라는 쪽을 관점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그림은 사실은 저희가 그린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그린 겁니다. 경기도에서 각자 이 시스템을 연결해가지고 기부 내역들을 가지고 읍면동 시군구까지 같이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군 담당자가, 그 다음에 읍면동 담당자가 그것들을 직접 확인하고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서의 핵심은 저희도 전자화폐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전자화폐가 아까 크리스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븐 코인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스테이븐 코인이라고 해서 썼고,
노원 화폐에서는 노원 코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희는 그 플래빗 코인이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저희도 플래빗 코인 개념하고 퍼블릭 있는데 플래빗 코인으로 저희만의 쓰는 용어를 진행될 예정이고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지금 새로운 지사님이 바뀌시면서 그 지역 화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성남 시장님이셨기 때문에 성남에서 지역 화폐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그 경기도 단위에서도 지역 화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환전소가 됩니다. 계좌이체라 플랫폼을 통해서 계좌나 여러 가지 돈이 들어오면 공동매매에 들어오면서 CMS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CMS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200원 정도의 수수료가 있는데 200원의 시스템 수수료를 저희가 보완을 해주면서 실물과 같이 코인이 발생되는데 이게 플라빗 코인이 됩니다. 그 플라빗 코인을 통해서 그 내역들이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 대상자를 정하면 대상자까지, 기관을 지나면 기관까지, 그리고 지역이 전하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선입 선출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쓰이지 않고 있으면 계속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파이널에서 그 돈이 대상자로 가거나 기관에서 사용이 되면은 그때 소멸이 됩니다. 어떻게 소멸이 되냐?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환전소에서 그 돈을 파이널을 해서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코인들이 모아놓은 코인들을 지급함으로써 그 코인이 소멸되는 그런 것들로 진행이 됩니다. 그 개념에 대한 대충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중간 협력기관들과 지자체들과 연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 서비스, 읍면동 서비스, 그 다음에 경기도의 당사자들,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 로드를 통해서 각 그 시군마다 이 보통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로드를 통해서 각자 그 정보들이 다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개인정보 동의인데요. 그 개인정보 동의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가 그 법만 있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공동모금회 시행령이 생겼고 거기에다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저희는 법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가 첫 번째 신청서에 들어오게 되고 그 법적 근거로 인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제 시스템들이 이제 좀 정리를 좀 했는데요. 크게 뭐 되게 복잡한 시스템들을 좀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부자가 기부한 시스템들이 바로 배분 대상자나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기관들도 요 안에 들어와서 기관들도 하나의 경쟁 체제가 되고 기관과 복지관들이 같이 경쟁하는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부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서로 다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되게 안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와야지만 돈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당연히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스템들을 좀 진행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 여기 밑에 보면은 종이나 개선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그 종이나 스마트폰, PC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통해서 즉시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 경기도 단위에서는 핵심 균형발전 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10%들을 적립합니다. 그 기금의 10%를 적립해가지고 그것을 취약한 지역들에게 나누는 그런 시스템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앞에 말씀드렸처럼 투명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냐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지금 되게 고심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너무 투명한 거예요. 진짜 투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운영비가 다 보여요. 아시죠? 공동모금에는 법으로 10% 이상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6%, 7%대 쓰는데 작은 기관들은 사실은 운영비를 사실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운영비에 대해서. 근데 기부자들은 돈 들어온 게 100% 그 대상자한테 가는 걸 원하지 거기서 뭐 배달하는 인건비라든가 배달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오픈할 경우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기보다도 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 단계에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설득하고 교육하는 작업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이것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공동모금의 조사형 사업에 있는 트렌드에 보면은 새로운 기부 플랫폼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모금 분야에서도 흑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예측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사실 이 사례 얘기를 듣고 좀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고 있을 때 많이 부담을 느끼셨어요. 말씀드린 기부의 투명성처럼 이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경기도와의 고민들을 다 드러내면은 또 역풍이 올 수도 있잖아요. 처장님께 보고 안 하고 또 제가 굉장히 좀 미안한데 여러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오래 회사 다니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아까는 노원군 일부분에 대한 사례였고 사랑열매는 경기도와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죠. 아까 활성화할 때도 보면은 두 번째 많은 고민들이 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딜레이 되기도 하고 여러 이유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런 고민들은 전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런 속내 과연 투명해지는 게 다 좋은 것인가 이런 진지한 얘기를 또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사례를 좀 듣고 그 다음에 또 Q&A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4시 50분 내에 끝내야 돼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Q&A 시간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마지막 오은하 선생님, 예, 최근에 철오구산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업체랑 같이 협업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최근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은하 철오구산 어린이재단 모금 전문가 부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부분 초록재단이나 초록 어린이재단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시는데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오은하이고요. 저는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섭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 못했는데 같이 실제로 벌어지고 NGO들이 실제 당면하는 일들은 뭔가 하는 거를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저희 재단에서도 저도 이제 모금 쪽에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비트코인을 기부받을 수 있냐? 실제 일은 저도 받았고 다른 이제 저희 기관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예, 안 됩니다. 그걸 당장 팔아서 현금화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의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고민하고 있어요. 많은 비중을 놓고 사회공헌을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기부라든지 직접적인 본인 회사들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용들 그 플랫폼들을 가지고 바로 기부와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좀 고민을 하게 됐고 그 중에 이제 그 기프토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회사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도 이제 자세히 알지 못했고 와서 저희랑 같이 얘기하면서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활동들을 하는데 그 주요 활동은 저희랑 이제 연계된 주요 활동은 엄라이브 앱이라고 많은 세계 각국의 특별히 뮤지션들, 음악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TV나 그 유튜브처럼 자기 영상을 공개하면 많은 팬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스티커라는 거를 그 셀럽들한테 줘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내부 시스템 안에서는 가상화폐처럼 이렇게 통용되다가 결국에는 그 셀럽이나 그쪽에는 나중에 현금화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라이브 시스템 안에서 우리나라 가수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프리카, 유럽, 러시아 정말 들어보지 못한 많은 셀럽들이 셀럽들이 그 영상들을 올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통용되는 기금을 굳이 화폐 단위로 하자면 10억, 20억 이렇게 넘는 거액들이 많은 셀럽들에게 스티커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 스티커 중에 몇 종을 그 스티커는 보내면 스티커가 한 셀럽한테 보내고 있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가격도 다양하고 근데 그중에 어떤 것들은 초록우산 스티커가 있어서 그걸 받은 셀럽은 자기가 그 비용을 갖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린이재단에 기부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요건 이제 그 기프토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네, 불을 켜주시면. 그래서 아직은 다른 여타 회사의 마케팅과 뭐 CSR과 관련된 캠페인과 같은 형태예요. 어떤 식으로 고객과 셀럽이 참여하는 형태의 그 참여를 고객의 참여를 통해서 기금이 형성되고 결국에 NGO한테는 현금화된 형태로 기부되는 거는 같은 시스템인데 이제 이 기업과 저희가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고민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 통용되고 있는 이 화폐가 그 앱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기부 단위까지 전개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다른 많은 플랫폼들에 같이 통용될 수 있는 그 스티커 형태의 어떤 가상화폐 단위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 형태의 현금 기부, 결론적으로 현금 기부를 받게 되겠지만 이런 시스템들을 사용해서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그 회사들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직접적인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NGO 그러니까 기부가 투명하게 배분되는 것까지 보이는 시스템은 그냥 제 생각에는 클라우드 펀딩 형태 많은 다수가 소액으로 참여하고 그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바로 보이잖아요. 그거는 그 중간에 회계 장부가 아무리 공개되고 누가 어떻게 쓰였는지 다 본다 하더라도 완전히 보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당장 적용하는 거는 클라우드 펀딩 형태가 되면 저 블록체인 시스템을 쓰면 얼마든지 저희도 쉽게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반이 이제 NGO에 많이 활성화되고 좀 제도가 그 플랫폼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쓰고 있는 회계 장부가 완전히 오픈돼서 후원자도 들여다보고 뭐 수혜자도 볼 수 있고 우리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회계적으로는 투명성 차원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사실은 이제 팀에서 결제하는 거를 회계 결제 올리는 걸 보면서 이게 오늘은 나만 보지만 결국에 몇 년 안에 이 후원금을 낸 후원자들이 오늘의 결제를 다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저희 예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네, 그럼 여기 무대에 의자를 좀 주시고 잘 들으셨죠? 그리고 아까 처음 들었던 크리스성 한번 인터넷 온라인 연결이 해볼게요. 되면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강의했던 분들을 다 이 자리에 모시고 시간이 너무 적어서 질문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은 강사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강사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크리스 연결됐나요? 예. 그럼 여기 하시는 동안 지금 이제 크리스성은 일본에 있는데 여러분들 내용을 라이브로 다 봤고요. 그리고 질문한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크리스가 인사 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을 부탁드릴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 의자는 저쪽. 보이나요? 네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 약간 벽을 대고 말하는 기분이라 좀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질문 보내주신 거 보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의 경우 비트코인 같은 경우 700만 원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채굴할수록 손해라고 들었는데요. 참여자가 줄면 거래 처리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맞고요. 이분이 아마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0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생산성 측면에서 분명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참여자들이 줄어들수록 트랜잭션 속도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 참여자들을 보면은 오히려 해시레이트가 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채굴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결국에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ASIC라는 비트코인 전용 채굴 장비가 비트코인 외에는 채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그런 채굴에 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포럼이랑은 좀 취지가 좀 어긋날 수도 있지만,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투자를 지금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고 기빙 레저를 통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기부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기부 단위가 가상화폐이면 화폐 가치의 변동이 심할 텐데 운영이 어려움이 없는지. 네, 이 부분도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 그 암호화폐로 기부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암호화폐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았을 때 이거를 그때 당시 시장 가격으로 전환을 해서 법정화폐로 전환을 해서 기부금을 받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 변동에 대한 우려는 아예 가질 필요가 없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냐면,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았을 때 원래 기존 그 모금액의 가치보다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모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격 하락이라는 것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안전하게 일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기빙 레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암호화폐에 대한 기부 이런 걸로 생각을 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기빙 레저는 이 암호화폐 산업이라는 이 400조에 다다르는 이 큰 산업의 돈을 기부 산업으로 끌어오는 역할도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기부가 더욱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또 지속 가능하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암호화폐든 법정화폐든 가리지 않고 기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기부는 정기 후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 가상화폐로 정기 후원도 가능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저희가 자동 이체를 한다는 거는 은행에게 그 이체 스케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중재자에게 저희가 자동 이체 대행 업무를 맡기는 건데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저희가 각자 지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각자 은행에 속해 있는 이 계좌를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중재자 없이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시스템에 이것을 맡기게 된다면 저희가 거래할 때마다 필요한 그 저희의 패스워드를 노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출이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둑들에게 기부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동이체에 대한 부분은 개발이 안 돼 있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또한 블록체인이 아까 드렸다시피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측면에서나 아니면은 패스워드를 쓰면서도 자동이체가 가능한 그런 방편이 앞으로는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결해 주신 크리스, 근데 시간 관계상 이제 그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바쁜 시간에 네. 기회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고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직접 네.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네. 다음 모임에서 또 크리스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네. 계신 분들 질문을 제가 하나씩 또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명주 소장님 그 첫 번째 강의해 주시고 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 질문을 할게요.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바빠서 리허설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같은 연출도 굉장히 아까 온라인으로 치열하게 했지만 리허설 없이 진행한 건데 나름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도 지금 소장님이랑 하게 했는데 두 샵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기술적인 이유에서일까요? 확장할 때는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의 샵에도 적용되나요? 질문 두 개거든요. 요르단 캠프에서는 WFP에서 직접 하는 샵이 아닌 일반 샵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고 아이리스 가드가 민간에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하셨는데 이 부분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이노베이션은 파일럿 시범 사업을 하고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두 번을 한 거고 정부 중심이 아니고 민간 슈퍼마켓하고 이제 저희가 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의 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반응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통은 이전에는 저희가 하는 방식이 은행에 등록을 해서 자기 아이디를 보여주고 이게 굉장히 번거로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생체 인식을 등록을 해놓으면 가서 이제 눈만 한번 깜빡하면 이게 이제 지불이 되기 때문에 수혜자도 놀랐고 저희도 굉장히 이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10,000명에서 연말까지 50만 명으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 왕나라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자원봉사 센터에서 엑셀 입력해서 글로스퍼에 전달하는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추후 확대 적용되는 건가요? 예, 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우리 1365 자원봉사망은 공공망입니다. 예. 그리고 글로스포망은 이제 민간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연결할 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저희는 전부 다 자원봉사 실적을 입력하면 입력 승인 절차를 거치면 1365 DB에 다 저장이 되게 되는데 승인된 실적들을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부분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엑셀 자료로 다시 가공을 해서 업로드를 글로스포 그 화면으로 드래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망의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망과 민간망과 직접 연결하는 한계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강성원 팀장님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질문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행정이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자세하게 넘어가셨는데. 네, 복잡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금 항상 복잡하다. 그 다음에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게 꼭 필요하냐? 지금 서버도 너무 잘 되는데 이게 반대분들의 의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공개해야 된다.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 더 밝혀야 된다라는 반대 의견입니다. 복잡하지만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전체로 지금처럼 잘 전달됐습니다가 간단하죠. 하지만 누구한테 얼마 운영비와 얼마 사업비가 됐다라는 구체적으로 피드백 어떤 걸 원할지는 조금 복잡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궁금한 질문하시면 제가 시간을 단도감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은아 부모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보이나요? 유저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만족감을 주는 아티스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스티커를 아티스트에게 주기를 선호하지 않을까요? 유저들이 콘텐츠를 제공한 아티스트가 아닌 어린이 재단이 스티커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업라이브 앱 안에서 그럼 셀럽 입장에서는 기부 스티커를 많이 받으면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라이브 자체 시스템 안에서 아주 기부가 많이 된 셀럽들에게 별도의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뭐 방송 기회를 더 열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인센티브를 그들에게 주고 아니면은 뭐 그런 장치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받는 게 셀럽한테 손해가 안 되도록 하는 거는 또 보안 장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그 블록체인
어떻게 보면 도입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기프토라는 아시아권이 굉장히 유명한 쉽게 얘기하면은 아프리카 TV 별풍선 아시죠? 네네네. 그런 거와 비슷한 내용인데 그 주고받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암호화폐로 적용해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 차원일 수도 있고 소운 의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데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포인트를 주는 데에서 이걸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현금으로 변환해서 주는 어떻게 보면 기업과 그냥 단순한 마케팅 차원이지만 이런 식의 블록체인 업체와의 협업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초록우산과 기프토의 협력 사례도 굉장히 앞으로 주목을 하시고 네. 또 다른 많은 블록체인 업체들이 이 비경재단과 기관과 많이 하고 싶어요. 다만 그 코인이라는 게 현금의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코인이 정말로 유용한지 아닌지 그 업체가 정말 하는 건지는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오늘 그 재단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해서 오늘 잘 그래도 말씀해 이거 주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갓 오픈된 거라서 실제로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또 셀럽들은 반응이 어떤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그 셀럽들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블록체인 기반이 여기서 조금 더 적용됐던 게 팬들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고 셀럽들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에요. 한국 대 한국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세계 어떤 셀럽한테도 같은 종류의 기부 선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다시 한국에 있는 어린이 재단이라는 데 기부가 되고 그게 다시 저희가 결과 보고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또 피드백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씩만 더 질문을 더 드려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명주 소장님 제일 먼저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부혁신연구소에서 블록체인을 자체 개발했나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블록체인 회사와 협업한 사례가 있습니까?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조력자 또는 어드바이서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공개 경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내부 저희 혁신사무소에서 직접 개발을 한 건 아니고 그 외부 업체하고 함께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력자나 어드바이서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있냐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트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WFP 이노베이션 엑셀러레이트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참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3인 1조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 아이디어가 정말 괜찮으면 구글이나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재단 이런 데서 그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이 되면 그분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줍니다. 교육을 시켜주고 그 프로젝트가 정말 이제 확대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하고 이런 걸 다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상금은 10만 불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그냥 채택되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부트캠프에 한국인이 하나도 없었던 게 상당히 아쉬웠는데 다음 부트캠프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왕나우 센터님, 요 질문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요. 이거는 한번 들어요. 가맹점은 다시 할인 금액만큼 기부금품으로 인정을 받나요? 마이크를 좀, 소장님, 마이크를.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 저기 할인 가맹점은 그 받은 그 노원 지역 화폐를 똑같이 사용자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또 직원들에게 선물하기를 통해서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또 복지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역 바빠서 이런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활동들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부금품으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른 부분보다 조금 활성화가 덜 돼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시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원 팀장님, 요거는 내용이 길지만 중요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으로 투명성은 늘어나지만 기부가 활성화되는지는 핵심 이슈를 중간단체가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간접비가 필요하면 잘 알리거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이해 관계자를 정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임플리멘트하는 곳의 필요성을 알리거나
실제 시리아의 경우 공개할 수 없는 비공식적인 루트로 구호 물품이 전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알기에 양측의 신뢰가 기술보다 훨씬 중요할지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예, 잘 이해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까? 아, 예. 동의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다음 오문화 선생님께 넘어가겠습니다. 예. 업라이브 앱이 중국에서 개발된 서비스고 콘텐츠 품질이 높지 않다는 평이 많은데요. 국내에서도 영향력 있고 사용자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아프리카 TV, 카카오 TV 등 국내 업체와 협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카카오 관계자나 어디 오신 거 아닌가요?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 네. 진행하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소소하게 저희 컨텐츠로도 한번 해봤는데 이제 기부나 이런 게 딱 붙으면 일단 재미 요소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참여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호하는 컨텐츠가 아닌 거예요. 기부 아이템 자체가.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얼마든지 예, 저희는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제가 돌아가면서 한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고 싶었던 얘기나 또 오늘 이 블록체인 세션에 정말로 아까 설문조사처럼 고민도 많고 하실 의향도 많고 오늘 그런 결과 하셨는데 많이 전달해 주셨어요. 하지만 또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나 앞으로 나도 이런 고민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한 1분 정도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부터 차근차근. 예,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런 기술이 좀 더 그 실제적인 그 저희 활동에 더욱더 확장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트캠프에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한국인들이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행사를 주관하시고 준비하신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아까 질문 중에 이게 블록체인 방식이냐 하는 의문의 말씀을 주신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 블록체인 유형에는 퍼블릭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는데 우리 지역 화폐 노원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유형을 좀 활용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한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 전산을 관리하는 개발하는 디지털 홍보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같이 소리 한번 들어주세요. 예. 네. 예, 여기 계십니다. 여기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질문에 답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얼마 전 옛날 영화인데요. 그 채팅하던 영화가 생각납니다. 하이텔로 채팅했었는데 저도 대학교 하이텔하고 천리안으로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절대로 천리안이나 하이텔 안 쓰거든요. 모뎀 사용하지 않거든요. 인터넷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블록체인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ERP 시스템 10억 냈는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블록체인이 변하고 있거든요. 저는 3년 이내에 올 거라 생각이 들고 그거를 우리가 정말로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받아들이고 더욱더 열어야 되겠다. 더 투명해야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시스템들, 그다음에 그 다른 분에 대한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당당히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 개선,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대국민 메시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오은아. 이제 기부라는 게 항상 제가 전 사회의 10% 이하의 작은 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많이 외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블록체인이 어떤 시스템인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 금방 발밑까지 와서 이제 나도 모르면서도 쓸 수 있는 금방 그런 시대가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기부라든지 사회 변혁이라든지 소셜 임팩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생필품처럼 필수는 아니지만 그런 데는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재미가 있어지려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상상하고 재미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크리스 성 또 연결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못했지만 이제 연결해서 또 답변해 주시고 한 부분이 저희가 오늘 잡았던 주제 N개 연결처럼 어느 지역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렇게 연결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블록체인 이 기부 이 관련돼서 다양한 사례들 최근에 있는 부분들을 모시고 또한 많이 괴롭혀 드렸어요. 자료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도 흔쾌히 다 수용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서 너무 이 해주신 네 분과 크리스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맞습니다. 예. 뭐 들어가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그래서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끝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엠포럼 여기서 다룬다고 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오늘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듣고 나서 얼마큼 더 느끼시고 또 그런 부분 됐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엠포럼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 될지 또 향후 모임을 어떻게 하는 식으로 가져가면 될지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오늘 그 엠포럼 이제 아직 많이 순서가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계속 고민하고 많이 분들과 얘기 나누시고 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시는 한 바람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다른 세션에 있는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이 자리에서 이재희 교수님의 마지막 기조연설을 듣고 마무리할 예정이니까요. 여기 편안히 앉아 계시다가 사장실 갔다 오셨다가 이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